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은 제가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네. 증여를 한다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는 건데 내가 내 돈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나라에서 왜 돈을 갈취해 갑니까? 피디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수천만 원, 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네. 실제 사례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자금으로 3억 원을 줬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합쳐서 2억 4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 3억을 줬는데 세금 2억 4천이나 더 나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놀라요. 네, 설마 그걸 국세청이 알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상속과 증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추적되는 세금이에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속세가 그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낼 현금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자산을 팔아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그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세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분야이기도 하고,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한 세대 건너가면서 자산을 처분하면서 없어지면서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세금을 자꾸 내야 되니까 거기서 자꾸 돈이 잃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거 상속을 이야기하면 10년 룰이라는 것도 있는데 10년 룰이라는 게 이건 어떤 건가요? 증여와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고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합산이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9년 전에 부모님께 2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3억 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그럼 대부분은 이번에 받은 3억만 계산을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 말은 맞고, 그래서 이번 3억만 따로 계산한다. 이 생각은 틀린 거죠. 10년 안에 받은 증여 재산은 합산돼요. 결국 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2억과 3억을 다 5억이 세금으로 계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1년 전에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합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가들은 증여를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요. 1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준 돈을 이게 국세청이 진짜 알 수도 있는 건지 사실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진짜 알 수 있나요 이거? 진짜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네. 상속이 발생을 하면 과거의 자금 흐름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안 걸렸다고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상속이 발생하는 순간 과거의 거래가 다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괜찮다고 안심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돈을 받은 순간보다 돈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형제들끼리 싸운다는 이야기도 많던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감정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 그렇죠. 상속이 시작이 되면 네. 형은 더 받았잖아. 나는 지원 못 받았잖아. 왜 저 사람만 챙겨줬어? 뭐 이런 얘기들 서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가족 간의 갈등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세금 계산보다 가족 간 대화가 먼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이 가장 많이 여기서 보는 건 뭘까요? 집을 사는 순간부터 자금 출처를 보기 시작을 해요. 이때 국세청은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근데 제가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 받을 때 차용증을 좀 써놨는데 이런 거 차용증만 써놓으면 괜찮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게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네. 국세청은 차용증 종이 자체보다 네.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죠. 네. 실제로 이자를 냈는지, 실제로 원금을 갖고 있는지, 또 실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실제 거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차용증은 있는데 이전엔 기록도 없고 상환 기록도 없다. 그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돈을 갚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생활비는 요거는 괜찮은 건지, 반대로 부모가 우리 생활비 좀 내주는 그런 거. 자, 생활비 자체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생활비로 사용을 해야 해요.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하거나 네. 코인 산다거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형성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핵심은 결국 돈이 어디에 사용이 됐냐 이거거든요. 이게 기록이 진짜 중요한 거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저번처럼 비슷하지만 기록이 없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군요.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록이 중요하다고. 네. 오늘 영상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걸린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돈을 받은 순간보다 돈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했거나 집을 사주셨거나 가족 간의 돈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시고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설마 괜찮겠지 했던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해서 말씀드린 정다혜였고요.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센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